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 덕분에 저희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2025년 코스피 4200이라는 정말 뜨거웠던 연말 파티가 끝난 지금 2026년 시장의 머리 아픈 숙취를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줄 냉철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안내 말씀부터 드릴게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내용은 정부 참고용이고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025년 연말 코스피 4200 돌파. 정말 뜨거운 파티였죠? 근데 여러분, 파티가 끝나면 뭐가 찾아오죠? 네, 바로 숙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증권사 리포트를 싹 다 뒤져서 찾아낸 2026년 시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숙취의 소재,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시장 전체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어떤 산업과 종목에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1월에 뭘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탑다운 방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5년 연말 코스피 4200 시대에 우리가 2026년을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맞이했는지 이걸 알아야 앞으로의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4200. 2025년 마지막을 정말 화려하게 장식했죠. 코스피가 이 상징적인 숫자를 다시 넘어섰다는 건 우리 한국 시장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온도 차이입니다. 우리가 와, 4200 하고 환호할 때 미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연말이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숨 돌리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한국은 뜨겁고 미국은 살짝 식어가는 이 분위기. 이게 바로 2026년 시작부터 우리가 딱 마주하게 될 시장의 모습, 그 불확실성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2026년의 큰 그림, 즉 거시경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거시경제의 큰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이 네 가지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환율이랑 금리는 기업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고 또 퀀트 전략이나 신용시장의 변화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특히 요즘 말 많은 부동산 PF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다는 건 이제 증권사들도 체질 개선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2026년 시장의 방향키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저평가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가 아주 명쾌하게 짚어줬는데요. 보통 이렇게 뜨거운 상승장이 한번 지나고 나면 뜬구름 잡는 성장주보다는 실제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는 싼 그런 가치주들이 주목받기 마련이거든요. 2026년 초반에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갈지 이미 힌트는 나온 셈이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딱 잡아줄 그런 흔들림 없는 성장 엔진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엔진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슈퍼사이클이라고 봐야 합니다. 많은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는 2026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실적이 퀀텀 점프할 기업들을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바로 방산, 우주, 그리고 로봇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천무 계약처럼 눈에 보이는 수주,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안타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시장의 컴백을 노리는 턴어라운드 주자들과 새로운 챔피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기회, 바로 K포드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가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다.
요즘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원가 오른 걸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력이 있거든요. 이게 2026년 실적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최근 주가는 좀 주춤했죠? 그런데 여기 이 수출 성장률 막대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그냥 폭발적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그냥 평범한 국내식품 회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확 바뀌는 건 정말 처음 봅니다. 이건 그냥 라면이 잘 팔린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K푸드라는 산업 자체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다음 기회는 정말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건설 섹터입니다. 드디어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바닥 지표가 포착됐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최악의 터널은 지나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회복이 언제쯤 우리 눈에 보일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처럼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요. 2025년 4분기에 GS건설이 바닥 신호를 보내고 2026년 상반기에는 DLENC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하반기쯤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거라는 겁니다. 턴어라운드 스토리 그 마지막 주자는 바로 통신업의 KT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는 일회성 비용일 뿐이고 근본적인 체질, 즉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는 통신업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까 우리가 2020년 핵심 전략으로 꼽았던 저평가된 턴어라운드, 바로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기회 아닌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5번째 섹션, 실행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당장 1월에 뭘 해야 하는지 명쾌한 3단계 플레이북을 제시해 드릴게요.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AI 반도체처럼 확실한 성장 엔진은 꽉 붙들고 갑니다. 너무 빨리 팔 이유가 없어요. 둘째, 시장이 좀 흔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K푸드나 건설, 통신주처럼 새로운 기회별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이 숨고르기 중이니까 너무 비싼 기술주나 변동성 큰 자산은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쉽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6년이라는 롤러코스터를 잘 타기 위한 최종 요약과 조언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승리 공식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균형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AI 같은 구조적 성장주, 그리고 건설주처럼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설 준비를 하는 잠재력 있는 챔피언. 이 둘을 잘 조화시켜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이게 오늘 100개가 넘는 리포트를 분석한 최종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코스피 4200 시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2026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 분석이 그 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